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들고 왔는데요. 예전이랑 같이 셜록 홈즈 시리즈 머스그래브가의 의식입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머스그래브가의 의식. 내 친구인 셜록 홈즈의 성격 중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은 나를 당황하게 한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복장도 늘 답답할 정도로 단정한 편이지만 평소 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느슨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가 다 화가 날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난 천성적으로 게으른 데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사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내게도 한계라는 게 있다. 석탄을 담아두는 용기에 담배를 넣거나 페르시아산 슬리퍼 발끝 부분에 담배를 찔러 넣거나 아직 답장도 하지 않은 편지를 나무로 만든 난로위 장식장에 잭나이프로 꽂아놓은 것을 보면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권총 연습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집 밖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언젠가 한 번은 홈즈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있었다. 그땐 헤어트리거 권총과 100발짜리 총알을 꺼내 들고 팔걸이 의자에 앉은 채 맞은편 벽에 대고 난사해서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글자 형태로 구멍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이런 장식을 해놓았다고 해서 방의 분위기나 느낌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커다란 착각이다. 우리 방에는 화학약품이나 범죄 기념품 같은 것들이 늘 넘쳐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섞여 들어가 예를 들면 버터 접시나 좀 더 뜻밖의 장소에서 불쑥 튀어나온 일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홈즈가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홈즈는 특히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과 관계가 있는 서류를 버리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자료의 요점을 노트에 메모하고 정리하는 것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드문 일이었다. 홈즈는 여러 유명한 사건에 전력을 쏟아부었는데 그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고 나면 갑자기 기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럴 때는 바이올린과 책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침대와 소파를 오가며 누워만 있을 뿐 거의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료가 늘어나서 어느새 방 구석구석에까지 손으로 작성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 하지만 이것들은 절대로 태워버릴 수 없는 것이며 정리도 주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다. 어느 겨울밤 둘이서 난로 옆에 앉아있을 때 난 그가 가진 자료의 중요한 부분은 전부 노트에 옮겨 적었으니 지금부터 한두 시간 정도 방을 치우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내 제안은 아주 당연한 것이어서 그도 싫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자기 침실로 들어간 홈즈는 곧 커다란 양철 상자를 끌고 나왔다. 상자를 바닥 한가운데 놓고 그 앞에 있던 안진뱅이 의자에 앉아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붉은 테이프로 묶어놓은 서류 다발들이 이미 상자의 3분의 1 정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여기에 사건 기록들이 가득 들어있네. 자네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안다면 다른 서류를 넣기 전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꺼내서 보고 싶어 할 거야. 홈즈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자네가 젊었을 때 관여한 사건들을 기록한 건가? 자네가 전에 어떤 사건을 해결했는지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내가 물었다. 맞아. 전부 옛날 사건에 대한 것이네. 자네가 내 사건에 대한 글을 써서 날 유명하게 만들어주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지. 그는 아주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조심 서류 뭉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물론 이 사건 모두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사건에 조금씩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이건 탈튼 살인 사건에 관한 기록이고, 이건 와인 장수 벤버린 사건, 러시아 아주머니와 관련된 사건, 알루미늄 목발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신비한 일, 다리가 뒤틀린 리톨레티와 그의 비천한 아내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이거야 이거. 이건 정말 재밌는 사건이었어. 그는 상자 바닥에 손을 찔러 넣어 장난감 상자처럼 생긴 뚜껑 달린 조그만 나무 상자를 꺼냈다. 조그만 상자 안에는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 옛날에 사용되던 노쇠로 만든 열쇠, 실뭉치가 달린 나무못, 녹슨 금속 원반이 3개 들어있었다. 왓슨, 이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의문을 품은 내 표정을 보고 홈즈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래, 이상한 물건들만 잘도 모았군. 그래. 정말 이상한 물건들이지. 이 물건들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묘한 기분을 느낄 걸세. 지난날의 사건들을 떠오르게 하는 기념품 같은 거로군. 기념품이 아니라 지난날의 사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 무슨 뜻인가? 홈즈가 물건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끝에 나란히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다시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여기 있는 것들은 머스그레브 가의 의식이라는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야. 홈즈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난 아직 자세한 내용을 듣진 못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겠나? 홈즈가 천진난만한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어지러운 방을 그냥 내버려둔 채? 무슨 일이 있어도 정리를 해야겠다. 이건 아닌가 보군. 어쨌든 이 사건도 자네의 기록에 넣어주면 고맙겠어. 몇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범죄는 없었을 거야. 이런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나의 보잘것없는 성과를 담은 자네의 책도 완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야. 자네, 글로리아 스코토 사건을 기억하나? 그때 알게 된 가엾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 난 탐정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결국 천직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내 이름도 널리 알려져서 애매한 사건이 일어나면 누구나 내게 사건을 부탁하지 않나. 자네와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자네의 책 진홍빛에 관한 연구의 소자가 되었던 사건이 막 일어났을 무렵이었을 거야. 그때도 난 그다지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내 직업은 이미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지. 하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자넨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걸세. 난 런던에 오자마자 몬테규가의 대형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방을 빌렸어. 시간이야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실력을 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과학 분야를 차례대로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 가끔 내게 일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주로 대학 시절 친구들이 소개를 해준 거였어. 학교에서 보낸 마지막 해에 나에 대한 이야기와 내 수사 방법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어. 그렇게 해서 얻은 일 중에 3번째로 처리한 일이 바로 머스그레브 가의 의식이란 사건이었지.
이상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서 이 사건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난 후 매우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게 됐지. 그 덕분에 난 지금 손에 넣은 지위를 향한 첫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된 거야. 레지날드 머스그레브는 같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조금은 아는 사이였어.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는 없었어.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원래 내성적인 성격을 감추느라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거란 느낌을 받았지. 그는 귀족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어. 훤칠한 몸매에 코가 오뚝하고 눈이 크고 어딘지 우울한 표정이었지만 늘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 영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가의 후손이라고 하더군. 16세기에 집안이 분가하여 북쪽의 머스그레브가와 갈라지고 지금은 서부의 서섹스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헐스톤의 저택은 서섹스 주에서도 가장 오래된 저택일 거야. 태어난 곳의 분위기가 머스그레브의 몸에 밴 듯했어. 그의 무표정하고 창백한 얼굴과 위험 있는 머리를 볼 때마다 나는 회색 아치와 돌로 된 칸막이가 세로로 붙어있는 중세 성곽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지. 그와 몇 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는 내 관찰과 추리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였어. 대학을 졸업한 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가 어느 날 아침에 몬테규가에 있는 내 방으로 날 찾아온 거야.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었어. 상류 사회의 젊은이답게 멋을 부린 차림에 차분하고 품위 있는 행동도 전과 다를 바가 없더군. 야, 머스그레브,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내가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악수를 한 뒤 물었지. 자네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 후로 내가 헐스톤의 저택을 관리하게 되었지. 거기서 일원으로 선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꽤 바쁜 시간을 보냈어. 홈즈, 자네가 우릴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실력을 요즘도 발휘하고 있다고 들었네. 그가 말했어. 그래, 머리 쓰는 일이 내 직업이야. 마침 잘 됐군. 실은 말이야, 꼭 자네의 지혜를 빌려야 할 사정이 생겼어. 헐스톤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경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아주 이상하고 설명하기 힘든 일이거든. 왓슨, 내가 얼마나 그 얘기를 열심히 들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 몇 개월 동안 일다운 일 하나 없이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내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려는 순간이었으니 말이야.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이 실패한 일이라도 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 실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말해보게나. 내가 큰 소리로 말했어. 머스그레브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내가 권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이야기를 시작하더군. 난 아직 미혼이지만 헐스톤에는 하인들을 많이 두지 않으면 안 돼. 워낙 넓은 집이라 일이 많고 손봐야 할 것도 많거든. 게다가 그곳은 꿩을 보호하는 곳이라서 사냥철이 되면 우리 집에서 묵고 가는 손님들이 아주 많아. 일손이 부족하면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지. 하녀가 8명, 요리사와 집사가 1명씩, 하인이 2, 그리고 심부름하는 아이가 1명 있어. 정원과 마국관 관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 일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집사인 브런튼이야. 젊었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실직했어. 선친께서 그를 고용하셨지. 활발하게 일하고 성품도 좋아서 우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 체육도 좋고 이마가 넓은 미남이라네.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나이는 40을 조금 넘었을 거야. 천성적으로 성격이 좋을 뿐 아니라 외국어도 몇 개나 하고 악기도 많이 다룰 줄 알아.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집사를 해온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야.
그는 우리 집이 생활하기에 편해서 환경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듯하네. 헐스톤을 찾아왔던 사람은 누구나 브런튼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네. 여자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다는 점이지. 한적한 시골에 그 같은 남자가 있으니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부인을 여의고 나서는 늘 말썽이 끊이지 않았지. 몇 개월 전엔 하녀인 레이첼 하웰즈와 약혼을 했다기에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바로 약혼녀를 버리고 제니 트리젤리스라는 사행터 관리인의 딸과 친하게 지내더군. 레이첼은 매우 괜찮은 아가씨지만 영국 남서부 태생답게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라 심하게 상심해서 지금은, 아니 어저께까지는 집안을 넉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네. 이게 헐스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인데 그것도 두 번째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모든 일은 부주의로 실수를 저지른 집사 브런튼을 내가 해고한 데서 비롯되었다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어. 브런튼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못했다네. 왜냐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 일에까지 참견을 했거든.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은 아주 넓어. 지난주 어느 날 밤, 정확히 목요일 밤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에 깜빡하고 블랙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잠을 자려고 계속 노력해봤지만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버렸어. 난 잠자는 걸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켰지.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말이야. 그런데 읽고 있던 책이 당구대가 있는 방에 있었어. 난 가운을 걸치고 책을 가지러 갔지. 그 방에 가려면 계단을 하나 내려가서 서재와 총기실이 연결되어 있는 복도를 지나야 했네. 복도로 들어섰는데 서재의 문이 열려있더군. 그런데 거기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불을 끄고 문을 닫았는데 말일세. 순간 나는 도둑이 든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저택 복도 벽에는 옛날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가 여기저기 걸려있다네. 그 자리에 초를 내려놓고 전투용 도끼를 내려집은 뒤 문이 열려있는 서재로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서재 안에는 집사 브런튼이 있더군. 옷을 잘 차려입은 브런튼은 안락 의자에 앉아 지도 같은 종이 한 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마에 손을 댄 채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어. 테이블 한쪽에 올려놓은 촛불이 조금 흐리기는 했지만 그가 격식을 갖추어 옷을 입었던 사실은 알 수가 있었어. 잠시 후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쪽 구석에 있는 사무용 책상 쪽으로 다가가 열쇠로 서랍을 열더군. 거기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의자로 돌아와 앉더니 촛불 옆에서 그걸 펼치곤 주의 있게 살펴보는 거야. 내 가족에 관한 서류를 함부로 꺼내서 읽다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나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다가서니 브런튼이 고개를 들어 문에 서 있는 나를 쳐다봤다네. 순간 당황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파랗게 겁에 질린 얼굴로 아까 들여다보고 있던 지도 같은 종이를 가슴에 달린 주머니에 찔러 넣었어. 그랬었군. 자네를 믿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할 생각이었군. 날이 밝으면 집에서 나가주길 바라네. 내가 말했지. 그는 완전히 기가 꺾인 듯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방에서 나갔어. 브런튼이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서류를 촛불 쪽으로 가져가 읽어보았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어. 우리 집에 전해 내려오는 조금 특이한 의식 중에
머스그레브가의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식을 할 때 문답을 필사한 종이었다네. 몇 세기 전부터 머스그레브가 사람은 어른이 되면 그 의식을 치러야만 했네. 그때 주고받는 말인데 집안 사람들 외에는 그건 흥미로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지. 물론 고고학자라면 조금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우리 집안의 문장 같은 거야. 어쨌든 이용할 거리는 조금도 없다네. 나중에 그 서류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들려주게나. 내가 그의 말을 잠깐 끊었어. 머스그레브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지. 자네가 꼭 듣고 싶다면 들려주기로 하지. 우선은 얘기를 계속하기로 하겠네. 난 브런튼이 두고 간 열쇠로 책상 서랍을 채우고 뒤로 돌아섰네. 그랬더니 그가 다시 돌아와 내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세요.